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창 추석 대목 경기를 누려야 할 과수재배 농민 상당수는 올해 수확 시기가 맞지 않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신평 종합복지회관의 철거 작업 현장에서 비산먼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산림 규모가 500억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송화급 주민자치위원회가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주말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당진 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당진경찰서가 무궁화 포럼을 열었습니다.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AI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 21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항만 물류도시 당진시에 해양수산부가 방문했습니다. 추석 연휴 날씨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안반도에서 본격적인 개화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38년 만에 가장 빠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 추석 대목 경기를 누려야 할 과수재배 농민 상당수는 올해 수확 시기가 맞지 않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장 바빠야 할 과수원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냉해 등 이상기온으로 과일의 품질도 예년에 비해 떨어져 소득이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배주산지 유통센터에는 예상보다 많은 양이 나와 추석 선물용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농가에서는 추석에 맞춰 조생종배가 출하됐지만 잘못된 정보로 과일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걱정합니다. 대추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알밤은 나왔는데 햇대추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대추 작황은 대풍작이어서 가격마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재배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편 배와 사과 등 전국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추석 대목 때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신평 종합복지회관의 철거 작업 현장에서 비산먼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공사 관계자는 시 측이 철거 공사 계획서에 비산먼지망 설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평면 종합복지회관 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철거 작업을 시행해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복지회관 철거 작업 시 건물 철거 계획서에 비산먼지망 설치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비산먼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복지회관 철거 현장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비산먼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비산먼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덧붙여 설명하길 당진시 측이 예산 절감을 위해 비산먼지망을 계획서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비산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타 시의 경우 더 쾌적하고 자유로운 환경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비산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비산먼지에 대해 대비책을 내놓기보다는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을 해치는 주범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당진시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해 조속한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특별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시의 산림 규모가 500억 원가량이 늘었는데요. 2014년 지방재정 공시에 따르면 2013년 산림 규모는 8,1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2013년 산림 규모가 2012년보다 49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9일 2014년 당진시 지방재정 공시자료에 따르면 자체 수익과 의존재원, 지방채와 예치금을 합한 시의 지난해 산림 규모는 8,138억 원으로 이는 동종단체의 2013년 평균액 7,822억 원보다 316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시의 재정 자립도는 31.47%이며 자체 수입에 자주 재원을 더한 재정 자주도는 63.89%로 나타났습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체 이전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 수요 급증에 따른 의무적 지출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송하급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 규방 공예를 비롯해 다채로운 예술 강좌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12주 과정을 모두 마친 수강생들이 드디어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전시회장에서 신지 기자입니다. 송하급 주민자치위원회가 9월 5일까지 안스갤러리에서 직근 공예와 규방 공예, 예쁜 글씨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규 주민자치위원장 추진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현대사회에 잊혀져가는 공예들을 다시 되새기고자 당진에서 처음 실시된 예술작품 전시회이며 이번 전시회의 작품을 선보인 수강생들은 바구니와 도기 커버, 동전 지갑 등을 만들며 뿌듯한 12주 공예 과정을 마쳤습니다. 근데 마땅히 우리나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울 것도 많지 않고 이거 재료 구하는 것조차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게 됐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고 재료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서도 수업을 하고 문화센터에서도 수업을 하고 좀 더 많이 알리는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악주민자치센터에서 초급과정 12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연속으로 이어서 중급과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송하급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늘 새로운 교육과정을 모색하는 한편 주민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지난 주말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당진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당진시의 학생들이 참여해 실기대회와 야외 조각전 등을 펼쳤습니다.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제1회 당진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 백태현 당진 아트 페스티벌 제1대 지부장을 비롯해 각 기관 단체장과 당진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당진 아트 페스티벌 학생 실기대회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이어 개막식을 축하하는 문정규 작가의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당진 아트 페스티벌은 제19회 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 정기전과 전국 유명 초대 작가전, 그리고 제8회 학생 미술 실기대회를 한자리에서 당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종합미술 행사이며 서양화, 동양화, 조각 등 미술의 총체적인 행사로서 미술의 대중화를 알리는 촉매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둔 페스티벌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경찰서가 무궁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경찰관들은 청렴의 현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직원들끼리 고민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지 기자입니다. 당진경찰서는 김택준 당진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무궁화 포럼은 청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청렴 나눔이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경찰관 청렴의 현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강의 전에는 업무 유공자 표창식을 가졌으며 대상자로는 나영관 수사과 순경을 비롯해 오동환 송산파출소 경위 등이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AI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 AI 피해 보상금 263억 원 가운데 21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45억 원은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AI로 252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보상금으로는 263억 원을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부여에서 시작돼 충남 7개 시군으로 확산된 조류 인플루엔자로 모두 252만 2천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AI로 피해를 본 농가에 AI 피해 보상금 263억 원 가운데 218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45억 원은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AI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가금류 농자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항만 물류도시 당진시에 해양수산부가 방문했습니다. 해수부와 함께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지중해 사업과 당진항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지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중해 사업의 일환으로 항만 물류도시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중해 사업은 지방과 중앙이 한화돼 바다로 나아가자는 뜻으로 해양과 항만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책 현장에서 직접 의견 수렴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방문에는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과 정진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장, 김덕주 당진시 경제산업환경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와 당진항만발전협의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정책 간담회에서 이일순 당진시 항만물류과장은 철강을 중심으로 당진항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역 능력을 높이기 위한 부두 신설이 절실하고 당진 해양 출장소를 해양사무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당진항 내에 신설되면 외국인 선원의 당진 지역 소비 활동을 통해 연간 약 50억 원가량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전국에는 가을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 날씨가 갤 것으로 보여 귀성길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추석 날씨의 전망, 이화정 기자가 전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일부터 가을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는 날씨가 갤 것으로 예상돼 귀성길에는 지장 없겠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닷새간의 긴 연휴를 앞두고 날씨가 막바지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엿새째 이어진 남부지방 가을 장맛비가 주말 동안 잠시 주춤했다가 또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남부지방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기성이 시작되는 금요일부터는 날씨가 맑겠습니다. 추석인 월요일까지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귀성길의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고 한가히 보름달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안반도에서 대하잡이가 시작됐습니다. 가을철 최고 별미로 꼽히는 대하, 이화정 기자가 전합니다. 9월 미식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태안반도 가을철 최고의 먹거리 대하가 돌아왔습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안면읍 백사장항을 중심으로 자연산 대하가 8월 21일부터 잡히기 시작해 8월 29일까지 평균 1톤가량의 대하가 킬로그램당 평균 15,000원에서 17,000원에 위판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위판량은 3배가량 늘고 위판가는 8,000원에서 16,000원가량 낮은 금액으로 대하 풍년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대하는 수컷보다 암컷이 더 크고 맛있는데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해 가을철 최고의 별미로 꼽혀 주로 날로 까먹거나 소금구이와 튀김, 찜 등으로 요리해 먹습니다. 한편 태안반도에는 자연산 대하와 비교해 모습이나 맛이 비슷한 양식새우도 저렴한 가격에 출하되고 있어 자연산과 양식산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뜨거운 햇살을 어느 정도는 가려주겠습니다. 하지만 낮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오늘은 복사 냉각으로 아침에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1 사이에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당진 지역은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9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천안, 세종 지역 17도에서 29도의 기온을 보이겠고 보령과 서천 지역 17도에서 낮기온 28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계룡과 공주 지역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8도의 높은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로 출발하겠고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로 인해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이때 가을이 더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